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건성동 뒷북치며 현재 항의방문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건성동 성일종이 뒷북치면서 우리 국민들을 배신자 편 만들면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만 애달구고 있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성동 성일종 뒷북치면서 우파 국민들 배신자 편 만들기에 아주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그야말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헌재 변론은 다 끝나가지고 오늘 끝나면 거의 다 끝나는 걸로 봅니다. 이제야 우파 국민들 선동하기 위해서 진실을 하나하나 내놓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성일종이가 곽종근과 김병주 의원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리허설을 했다, 답변을 준비했다, 이것을 왜 지금 공개합니까? 이미 헌재 변론은 다 끝났는데 결국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겠다는 겁니다. 헌재의 모든 것을 잘못을 뒤집어 씌우면서 헌재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거의 변론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야 밝히는 것이죠. 김병주 의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박범계 의원은 개인적 친분도 없다,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은 어때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현재 변론이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을 밝혀서 지금 밝히는 이유는 우리 우파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헌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헌재에서 잘못 판단해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있다, 모두 떠넘기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요걸 속이는 것이죠. 눈을 지금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헌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헌재를 모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선거 의혹, 이것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서버 검증을 헌재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사무총장은 뭐라 그랬어요? 헌재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면은 협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무총장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미 서버 개선은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서버 개선은 끝났다는 얘기가 뭐죠? 서버 다 교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만약 이들이 어떤 부정선거를 했으면은 이미 서버 교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미 서버 개선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는 것은 서버 개선이 끝났다는 얘기는 서버 다 교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모든 것을 탄핵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다 끝났어요. 마지막 날에 성한종이가 또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거죠.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버스 지나간 후에 손 흔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헌재에서 모두 이미 변론이 끝냈는데. 그리고 변호인단이 부정선거 의혹을 한 번 더 서버를 검증하라는 것도 사무총장이 이미 얘기하잖아요. 서버 개선 끝났다고. 결국 헌재에서는 선관위 서버 검증의 변호인단이 요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기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로 봐서는 부정선거 의혹,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일으키게 하는 도구에 불과했다고. 실질적으로 헌재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는 이 부정선거 의혹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국민의힘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 일으키게 하는 그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것을 그냥 받아준 것이지, 헌재에서 이 배신자 변호인단이 이것을 한 번 더 끄집어냈을 뿐이지, 이것을 변호인단이 끄집어냈는 것은 이것을 합리화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없었다는 그 지금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변호인단이 헌재에서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서버 검증 이것을 끄집어냈다는 것은 결국 헌재에서 지금 면접을 주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 부정선거 의혹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안 시키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에서는 오직 이 계엄령을 일으키는데 계엄령을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것만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변호인단이 끄집어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그 의혹만 그냥 잠재워 버렸지 않습니까? 면접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배신 세력 김무성과 박지원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끄집어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오히려 여론화시켜서
그것을 오히려 덮어버립니다. 지지난 총선 때도 황교안이가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나온 거, 그거는 김무성이가 황교안이한테 너 부정선거 들고 나와 해서 오히려 여론화시켜서 대법원에서 어땠습니까? 부정선거 없었다는 판결을 받아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덮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켰어. 그럼 이 부정선거를 오히려 여론화해서 요걸 가지고 헌재에서 어때요? 헌재에서 부정선거 없었다는 거 지금 면죄부 받아놨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부정선거를 그렇게 해서 덮습니다. 결국은 헌재에서는 이 부정선거 의혹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헌재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정선거 의혹만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도 기각되고 내란죄에서도 무죄가 되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동하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이 배신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헌재에서 지금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부정선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부정선거를 지금 변호원단이 끄집어냈나? 우리 국민들을 선동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을 선동해서 헌재에서 이것도 보지 않고 그냥 헌재에서 끝냈네. 그렇게 헌재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 국민들을 자기 편 만드는 거, 이 배신자 편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 배신자들이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선거 의혹으로 해서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재에다가 그냥 떠넘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김무성 배신 세력들의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매한 우파 국민들의 가장 문제가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지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안 되고 내란죄도 벗어난다. 이렇게 세뇌시킨 것이 바로 김무성 배신 세력들입니다. 부정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계엄령을 일으키게 하는 이 배신 세력들의 도구였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선관위원장 그냥 도태하기 임기 끝나갑니다. 자, 도태하기 임기 끝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중앙선관위원장 임명하면은 중앙선관위원장만 교체하면은 서버가 얼마든지 그냥 조사할 수 있죠. 왜 굳이 계엄령을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스스로 탄핵이 되십니까?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킨 것은 이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명분을 부정선거 의혹으로 내세웠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리처트의 압박을 받아서 계엄령을 일으켰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싸움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싸움은 국민의힘 김무성 배신 세력, 그리고 민주당의 박지원 호남 세력, 그리고 좌파 언론,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들이 한편입니다. 이들이 한편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진실이죠. 진실편은 누굽니까? 진짜 우파 박근혜 대통령 피해자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탄핵 피해자죠. 그리고 진짜 우파죠. 박근혜 대통령, 윤통, 터통, 그리고 한동훈 다 피해자잖아요.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탄핵당했잖아요. 터통도 탄핵이나 두 번이나 탄핵을 당했어요. 근데 그걸 이겨냈죠. 터통은. 미국은 군부가 터통 힘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졌죠. 4년 동안 뒤에 물러서 있다고 왔지 않습니까? 터통도 피해자죠. 그리고 한동훈도 피해자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싸움은 국민의힘 김무성 세력, 민주당 박지원 세력, 좌파 언론, 헌법재판소, 여기는 물론 민주당에는 지금 이재명도 덩달아서 따라갔습니다. 요들이 한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누굽니까? 진짜 우파죠. 피해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이 사람들이 한편이에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정치가. 그래서 이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터통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고 심판을 하는데 터통만 잡고 있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얘네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지금 얘네들이 이기는 것 같죠?
접니다. 국민의힘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명태균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명태균이가 이미 감옥에 갈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 안에 탄핵될 것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명태균 리스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압박을 받은 것이고요. 명태균 리스트는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명태균 리스트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명태균 리스트는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거기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이 자들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명태균 리스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홍준표도 국민의힘의 그 명단을 명태균한테 넘겼지 않습니까?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그리고 오세훈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될 때, 후보 될 때 명태균이가 오세훈의 여론 조작했다는 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둘도 날아가고요. 거기서 약간의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가 이준석을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어때요? 자기 당 지금 다 파괴시켰지 않습니까? 다 이미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가 그걸 정확히 알고 이준석 후견인을 지금 다 만났잖아요. 누굴 만났습니까? 김종인이 만났고 조갑재 만났지 않습니까? 결국 조갑재나 김종인이가 이준석의 후견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의 심장을 찔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무성인 컨트롤에서 누굴 내세우려고 하느냐? 결국 김무성이는 이준석을 내세워서 한동훈이가 젊지 않습니까? 이미 김무성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면은 저기는 한동훈이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젊은 세대 누굴 내보내겠어요? 이준석을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한동훈이는 또 그것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이준석 후견인인 김종인을 만나고 조갑재를 만나서 그냥 김무성의 심장을 찌른 것이죠. 이준석이야 뭘 압니까? 그냥 뒤에서 김무성이 다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김무성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문재인을 심판하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과 손잡고 있는 박지원과 김무성이 날아가게 되죠. 저는 트럼프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해서 이 문재인을 심판하게 되면요. 결국 문재인과 연관되어 있는 박지원 그리고 김무성이는 날아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명태균 리스트 특검한다고 그러잖아요. 명태균 리스트 특검하면은 거기에 누가 걸려들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가 걸려들고 오세훈이 걸려들고 김무성이 걸려든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트롤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돌아온과 동시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판이 뒤집힙니다. 이거는 그냥 뒤집힌 것이 아니고요. 그냥 대한민국 이 좌파 세력들, 김무성 세력들 곡소리 납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2번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한 번은 탄핵이 이겨냈습니다만은 한 번은 어때요? 이겨냈습니다만은 결국은 4년 동안 뒤에서 물러서 있다 왔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아주 판박입니다. 정치가. 그래서 트럼프는 다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때 1기 때 마이크 펜스가 부통령이지 않습니까? 마이크 펜스가 김무성 같다는 거 똑같은 세력입니다. 결국 김무성과 마이크 펜스 그리고 민주당이죠. 민주당 이 세력들 탄핵시키는 자와 탄핵을 당한 자 박근혜 대통령 트럼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가 이기겠죠.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가 내세우는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자, 결국 진정한 우파가 살아남습니다.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개입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 판은 뒤집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이미 꼬리 내리는 거 보셨죠? 그리고 이재명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명태균 특검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검 들어가면은 그 특검에 누가 걸리더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무조건 걸려들고 그 뒤에 있는 김무성이가 모두 조종했지 않습니까? 김무성도 좀 걸려든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한동훈과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국은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개입하는 순간 대한민국 모든 것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지금은 김무성 배신 세력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가 개입하는 순간 완전히 대한민국은 혁명이 일어나고 완전히 뒤집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